네, 안녕하십니까. 거액자산 양성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변 전문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소폭 오르고요. 코스닥도 오르는데 좀 시장은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도 좀 행보하고 특별한 종목만 좀 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미국 시장도 행보, 관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또 경제 안정된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난달에 워낙 좀 우리 시장도 좀 빠졌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8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8월에 한번 급락을 한 상태에서 8월 날 글로벌적으로 이제 급락을 하고 그 이후에 반등을 하고 다시 눌림목지고 있으면 이제부터는 특별한 어떤 큰 호재성 이슈라든지 나와야만 추가 상승에 대한 강한 상승이 나오고요. 큰 악재가 나온다면 다시 하락을 하겠지만 미국 대선까지는 좀 이런 장세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이제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나왔고요. 이제 경제 지표도 나올 텐데 그다음에 어닝 시즌이 계속 되고 있고 또 국내 시장도 이제 대형주부터 시작해서 잠정치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에 좀 집중하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어닝 쇼크로 나오고 그다음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그동안 수주 산업들 이런 거는 실적이 잘 나올 걸 보여서 은행주뿐만 아니라 이렇게 금융주라든지 이제 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쪽은 실적이 계속 좋으니까 그러면 좀 시세가 좀 안정적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많이 빠진 반도체 관련된 주식을 내가 신규로 가야 될지 그렇게 고민을 여러 가지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기술적인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시장 상황하고 맞춰서 자기 어떤 정체성 이런 걸 맞춰서 이제 결론을 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제 내 투자 심리가 안정된 상태에서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내가 의사 결정을 하게 되면 일반 개인 투자자는 이미 주가는 높은 상태고 그래서 어떤 나의 심리나 상태를 배제한 상태에서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보고 기법이라든지 어떤 큰 흐름을 보고 하는 게 가장 맞출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좋은 상태고요. 나머지는 많이 빠져서 반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는 주식만 좀 가고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라든지 오르는 것은 쭉 오르는 것은 오르고 아직 행보하는 것은 행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아직까지는 물가는 어느 정도 둔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도 이제 대다수 전문가들의 90%는 미국 경제는 연착륙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빠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제 발표된 거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4% 올랐습니다. 전월에 발표된 건 2.53이니까 좀 내려갔죠. 그죠? 그럼 둔화되고 있는 거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보니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31% 올라갔습니다. 전월은 3.20이었으니까 그러면 근원 소비자는 조금 올라갔구나.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봤더니 소비 이제 주거비 관련된 둔화가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물가가 안정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자가 주거 비용이 둔화가 0.5에서 0.33이면 둔화가 잘 됐고요. 그다음 렌트비가 0.37에서 0.28이니까 둔화가 됐습니다. 주거 관련된 비용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물가에 대한 부담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둔화 하락 압력이 계속 작용되고 있고 그래서 이 물가가 하락 압력이 작용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연준이나 이런 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지난번에 비컷을 단행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다시 허리케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어떤 글로벌 이제 지정학적 중동 리스크 이렇게 돼서 유가가 좀 올라갔었는데
그럼 유가 때문에 다시 물가가 둔화되는 속도가 늦어진다. 아니면 다시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금리도 4% 올라와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유가가 계속 만약 강하게 올라간다면 물가에 부담을 주는 거죠. 미국도. 그러면 물가에 부담 주면 물가가 다시 둔화가 속도가 늦어진다든지 고공행진을 다시 반전한다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추가 금리를. 그래서 다음에 금리 인하 때는 오히려 해야 된다, 뭐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이제 시장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크게 보면 큰 흐름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그래도 유가는 WTI 기준으로는 뭐 75달러 내외 이렇게 있으니까 크게 보면 유가도 뭐 추세 차트로 보면 둔화가 되고 있는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미 중동도 1년이 됐고 이제 전쟁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가그만큼 중동이 이제 유가 시장에서 그렇게 원유 시장에서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 비오펙 국가들이 영향이 많이 커진 상태고 또한 뭐 미국도 에너지 자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우려하고 계속 그런 어떤 전쟁이 나는 완전히 해결되면 그때 뭔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모든 이제 개인 투자자든 모든 조건이 갖춰져 가지고 이제 정말 주식을 사야 되겠다. 이럴 때 주식을 하게 되면 항상 시세가 좋을 때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가 진입하게 되고 그래서 늘 고점에 사서 완전 밑에 바닥에서 공포해서 매도를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리스크는 늘 있는 상태니까 그 리스크를 즐겨야만 투자가 자유로워지고 투자하는 자체가 행복해지는 거죠. 돈을 벌고자 하는데 내가 불행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한 투자자가 되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불안한 심리를 좀 잠재우고 비관주의를 없애고 긍정주의로 늘 시장을 좀 보면서 객관적인 사실을 점검해서 투자를 하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엔비디아 미국 주식의 핵심적인 주식들입니다. 자,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플랫폼스,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이렇게 컴퓨터에서 퀄컴도 있고 동시에 애플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인텔도 있고 아마존, 알파벳도 있고 구글에 이런 게 시가총액 엄청 높은 미국의 핵심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부터 이렇게 포스코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핵심 기업들처럼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 LG엔솔부터 시작해서 현대차, 뭐 기아, 금융주 뭐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 KB금융도 오늘은 9만원대 와 있는데 금융주라든지 오늘 뭐 금리 0.25% 기준금 인하했죠. 우리도 소비를 좀 살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인 것 같아요. 부동산보다는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정책적으로 중국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고 우리는 이제 나라 빚이 많아졌으니까 코로나 시대 때 그래서 재정에 대한 압박도 있고 빚이 많으니까 그러면 긴축을 해서 빚을 줄이겠다. 그 목표를 자꾸 갖고 있으면 계속 서민들은 더 어려워지거든요. 정책을 돈을 안 풀기 때문에 돈을 안 풀게 되면 이제 없는 사람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긴축을 보다도 이제 어느 정도의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직장인 주식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주식을 좀 잘 되게 만들면 자동으로 소비가 살아납니다. 이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정책 위반자가 있어서 주식 시장을 살리는 방법을 과거처럼 그냥 대충 너들이 알아서 해 밸류업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구조적으로 만들어야만 일본처럼 일본은 좀 많이 풀었죠. 경기를 못 살렸지만 주식시장, 금융시장 살려서 이제
일본의 투자자들 엄청 행복한 투자자이건데 펀드에 투자했든지 직접 했든지 그 정도로 우리 시장을 보시면 대다수 주식들이 대기업, 우리가 본 다 대기업체인데 시가총액 뭐 상위 100등만 보더라도 근데 실적이 제대로 앞으로 실적이 아주 좋아지네 이런 것은 갖고 있는 그 투자자들은 외국입니다. 자, KB금융 외국인들 투자 지분이 70% 넘고요, 75%. 금융주는 외국인들이 거의 70% 내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주식이 잘 나갈 때 돈도 잘 벌고 하면 그 배당을 지분별로 배당을 주기 때문에 외국인한테 주는 거죠. 우리 국민한테 들어오지 않아요. 삼성전자도 뭐 배당을 주면 지금 삼성전자도 54% 정도, 53%도 되는데요. 그러면 절반은 외국 투자자인데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대다수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들은 기본적으로 좋아진다 앞으로 외국인들이 파는 주식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나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꼭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포스코홀딩스는 작년 초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비중이 20% 정도나 줄었어요. 그럼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팔았을까? 이 생각을 해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그냥 2차전지 리튬부터 이렇게 해서 뭐 친환경 소재 이런 생각하지만 크게 흐름을 보면 그러면 외국인이 20% 팔았으니까 다시 외국인 20% 사줘야만 그 고점 근처까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도 과거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19년부터 팔기 시작했거든. 57.5% 지분에서. 그래서 이때까지 계속 57% 지분을 49%까지 줄였습니다. 57에서 49% 줄어가지고 다시 여기서 55% 정도까지 샀는데 그러면 최고의 57 정도에서 56 정도, 55 정도 왔으니까 2%포인트 지분율은 못 산 거죠. 추가로 안 샀어요. 그러다가 좀 계속 갑자기 때려서 53%대 내려온 거예요. 한 2%포인트 팔아서. 그러면 이걸 돌파를 지분을 외국인들이 거의 57 갖고 있다 80% 9% 팔았다 다시 돌파를 못한 거죠. 그럼 외국인들이 왜 팔까를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후행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실적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뭐 메모리 반도체 범용 메모리는 중국이 앞서가고 있고 그게 가격적으로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AI 반도체는 뭐 미국이 다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PC나 핸드폰은 이미 코로나 때 다 팔려가지고 다 뭐 가전제품 이런 것부터 핸드폰은 뭐 요즘 한 5년 10년도 써죠. 그러니까 관련된 D램은 안 팔리고 있고 파운더리는 적자가 나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제는 우리나라를 파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팔 때는 과거에는 삼성전자를 팔면 우리나라를 주식을 파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저는 하이닉스는 이미 7월부터 팔았다 이제 거의 잘 안 팔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파는 거예요. 다른 주식은 또 사는 것도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차별적으로 은행주를 파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좋은 은행주 실적 좋고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태고요. 삼성전자만 파는 거다.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것은 AI 시대에서 넘어가서 AI 혁명 시대에 대비를 못한 그런 기업들은 계속 주식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자, 하이닉스도 AI 시대에 혁신을 해서 HBM 아직도 소비가 엄청나죠.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도 주식은 잘 못 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 아예 혁신조차도 못해서 못 가고 있고요. 자,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 모든 기업들이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화학도 마찬가지고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을 완벽히 이기려면 이제는 중국도 과거에 중국이 할 때 범용은 당연히 중국이 가격적 매를 이기고 그다음 기술로 앞서 나가려는데 기술로도 앞서 나가기 쉽지 않은 거죠. 이번에 어저께 LG화학이 탄소 나노도브 관련된 그 공장에 아주 기술이 고급 기술이지만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공장 증설을 멈추고 그만큼 중국과 싸워서 이제 쉽지 않은 그런 형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구조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고 기업들도 혁신이 아니라 혁명 정도로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도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결국은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잘 나가는 주식은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나가고 있는 거지. 미국에 인텔이 잘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인텔 보시면 이미 이렇게 CPU,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거기 성장하는 게 아니라 혁명을 일으킨 비메모리 반도체, AI 반도체, 거기서 자는 거죠. 그래서 인텔도 안 되고 있고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요. AMD는 신제품 AI 블랙웰 칩을 경쟁할 수 있는 AI 서버 칩을 만들어서 한다고 그래도 고객이 없는 상태죠. 양산한다 그래도. 그러니까 결국은 AMD 관련된 이것도 잘 못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은 주식을 뭘 살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식 세상에서 제일 쉽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늘. 자꾸 내가 모르는 걸 하려고 하니까 돈은 못 버는 거죠.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사업도 못한데 돈만 생기면 아버지는 사업을 해서 사업을 망했는데 뭐 장사한다고 망해가지고 또 돈 생기면 또 한다 그러고 결국은 될 거야. 아니죠. 사업과 열심히 관련된 공부를 해가지고 또 완전 혁명을 일으키면 가능하지만 그러지 않고는 계속 망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차트 잘 모르고, 재무제표 잘 모르고, 투자도 뭐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러면 내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못하는 거 나를 인정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뭐죠? 주식 사서 안 팔 수 있는 주식을 사면 됩니다. 손절하지 않을 주식만 사면 되죠. 그런 주식들은 미국, 우리나라 AMD가 아니고 인텔이 아니고 애플이 아니에요. 애플이 핸드폰이 계속 필요하지 않잖아요. 물론 다른 사업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애플도 사면 안 되고요. AMD도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안 돼요. 관련된 이제 AI 반도체는 엔비디아만 사면 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 관련된 서버에 쓸 수 있는 메타플레임스라든지 관련된 AI 서버를 이용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잘 나가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수는 자, 종합주가 지수는 보시면 위에 매물대가 2660에서 2700 여기서 상당히 많습니다. 2717포인트까지 6개월 매물대인데요. 이 매물대가 6개월 매물대가 있고 그 위에 또 매물대가 이렇게 청축 쌓여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매물대가 많이 쌓이는 지수에 많이 쌓인 거는 물론 평균적 이 가격에 많이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삼성전자를 강력히 때려버렸으니까 풀려 있는 거죠. 기관들도 바로가 풀려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강력한 호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런 주가 나니까 그래서 이 견고한 매물벽을 뚫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수는 내려가면서 잠깐 올라오고 올라가고 그 정도 상태다. 즉 힘을 잃어가는 증시다. 그러니까 주식을 대충 사도 대충 이게 안 나오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시대고요. 일봉 지지선은 그나마 박스권 하단 2547 정도는 단기적으로 지지할 거 보이고요. 그다음 주봉도 보시면 내려가고 조정 중에 있는 거죠. 급락했다가 계속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2500 정도 내외에서는 지지가 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선거 때까지는 미국 대선까지 11월 5일까지는 이렇게 왔다 갔다 박스게 있을 걸 보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시고 가야겠고요. 오늘 코스피는 좀 안정이 됐는데 지수 자체는 코스닥을 보시면 변곡점에 놓여 있습니다. 62평선 120평 저 위에 있으니까 22평 돌아서고 있지만 12평선 그럼 수렴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미 스토캐스틱은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변곡점에서 올라갈 확률보다 내려갈 확률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럼 내려갈 확률이 많은데 주봉 차트 보니까 그럼 박스권이 되는구나. 788, 800 정도 이하에서 박스권 하단인 750 정도 여기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물론 가일권 갔으니까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아직도 바이오주가 탄탄히 있고 상태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도 더 이상 잘 안 빠지고 단기 대바닥은 완성이 되는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인 보시면 코스닥 종목의 시가총액 상위는 전체적으로 코스닥 보면 알테오젠은 워낙 탄탄하고요.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더 이상 잘 안 빠지고 있고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확실히 그 안에서 바이오 업체 중에서도 혁신 이상의 혁명을 일으킨 회사들이 알테오제라는 뭐 이런 회사들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AI 시대의 수혜주들이 중에서 이제 우리 AI 관련된 화학 관련된 노벨 화학상을 타신 미국의 교수도 관련된 이제 단백질 관련된 걸 혁신을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바이오에 접하면 바이오 관련된 것도 신약뿐만 아니라 개발이 아주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AI 관련된 게 엄청나게 빨라져서 그런 수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 하는 기업들은 괜찮고요. 그래서 전체 금융주세고 이제 특히 오늘의 종목 중에는 2차 전지 쪽이 물론 반도체와 AI는 많이 빠져서 반등한 뭐 하나 마이크론도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급하게 반등했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격 메리트는 있는 상태입니다. 반도체 AI든지 뭐 메모리든지 상관없이 워낙 빠진 상태. 그래서 관심을 저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기술적 반등 가능할 걸 보이고요. 2차 전지 세일 쪽은 사실은 이제 SDI라든지 LG엔솔은 워낙 중기 바닥이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가면 눌림목 구간입니다. 그러면 대바닥이 완성되면 눌림목 구간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눌림목에 파는 게 아니라 매수, 즉 지금까지 안 좋았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만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고요. 이제 SDI는 일봉상으로 바닥이 완성이 됐습니다. 일봉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이 일봉으로 완성됐다는 건 하나의 완성 파동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다시 중기적으로 간다. 이렇게 중기 바닥이 이제 시세가 시작이 됐다. 주시세권으로. 그래서 이제는 36만 6천 원, 5천 원 정도에는 강력 매수 눌림이고 위로 이제 40만 대로 이제 연말까지 쭉 우상향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가격 메리트가 있는데 좀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릴게. 여기 보시면 자, 엔비디아 주식이 AI 혁명의 1등주니까 이렇게 70% 빠졌다가 주식이 AI 혁명세 1등주니까 올라갈 때 10배를 12배 10배를 단 1년 반 만에 가버리죠. 그럼 배터리 주식 중에서도 AI 혁명처럼 배터리 혁명을 일으킨 주식들은 앞으로 갈 때 그냥 1년 만에 단숨에 이 주식은 그냥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늘 바닥에서는 파는 게 아니라 관심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이런 게 길게 보면 가장 좋은 주식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늘의 거인의 시세 한마디는 주식으로 돈벌 가장 쉽다 그러는데요. 늘 지금 AI는 이틀 AI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도 AI로 타고 있잖아요. 즉 AI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AI 혁명 시대입니다. AI 혁명 시대에 동참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우리 투자자들도 반드시 AI 혁명 수혜주를 얼마나 좀 담아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편하게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